창밖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박은혜 씨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68, 정년 퇴임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 남편과 사별한 지 꼭 10년째 되는 해였다. 아들, 딸은 재살기 바빠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추는 게 고작이었고 넓은 아파트는 온기와 웃음소리가 떠난 지 오래였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지만 하루를 시작할 이유를 찾는 것이 버거웠다. 창가에 놓인 작은 난초 화분에 물을 주고 혼자 먹는 아침 식탁은 단출하다 못해 초라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의미 없이 채널을 돌리던 텔레비전만이 유일한 말벗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온갖 사연들이 떠들썩하게 흘러갔지만 그 어느 것도 은혜 씨의 텅 빈 마음에 가닿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지연이 불쑥 찾아와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에 소셜미디어 앱이라는 것을 깔아주고 갔다. 엄마, 심심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시고 친구도 사귀고요. 지연의 말은 건성처럼 들렸지만 은혜 씨는 그 작은 관심에도 마음이 동했다. 처음 며칠은 뭐가 뭔지 몰라 헤매기만 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알 수 없는 용어들은 외계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은 많았고 무료함은 깊었다.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아름다운 풍경 사진, 때로는 마음을 울리는 글귀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다 알렉스 강이라는 이름의 프로필이 눈에 띄었다. 자신을 해외에 거주하는 은퇴한 한국계 첼리스트라고 소개한 남자였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중년의 서양인이었고 그가 올린 게시물들은 주로 클래식 음악이나 유명 미술관의 풍경, 아름다운 자연을 담고 있었다. 은혜 씨는 조심스럽게 좋아요를 눌렀고 며칠 후 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은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게시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지요? 정중하면서도 다정한 말투였다.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네, 안녕하세요.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의 프로필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그것이 시작이었다. 알렉스는 매일같이 은혜 씨에게 말을 걸어왔다. 처음에는 음악과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차 서로의 일상과 생각들을 공유했다. 그는 은혜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작은 감정 변화까지도 섬세하게 알아차렸다. 은혜 씨는 수십 년 만에 누군가와 깊은 교감을 나누는 기쁨을 느꼈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 되었고 그의 칭찬 한마디에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그는 은혜 씨를 소울메이트라고 불렀고 은혜 씨 역시 그에게 깊이 의지하기 시작했다. 은혜 씨의 목소리는 참 고우시네요. 전화로라도 한번 듣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어느 날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혜 씨는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국제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젊고 부드러웠다. 약간 어눌한 한국어였지만 그마저도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아픔, 아내와의 이른 사별, 외로운 타향살이과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이야기했고 은혜 씨는 그의 진솔함에 더욱 마음을 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알렉스는 은혜 씨의 삶 깊숙이 들어왔다. 그는 은혜 씨가 교사 시절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야기, 남편과의 소중했던 추억들을 끈기 있게 들어주었고 그녀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은혜 씨는 알렉스를 통해 잊고 지냈던 삶의 활기를 되찾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많아졌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다. 지연은 가끔 전화로나마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며 안도했다. 몇 달이 흘렀을까? 알렉스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한국에서 오랜 꿈이었던 자선음악회를 열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투자에 문제가 생겨서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송금 절차가 너무 복잡하네요.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은혜 씨가 조금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소액입니다. 일주일 안에 반드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은혜 씨의 시장이 쿡 내려졌다. 돈 문제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망설임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간절한 목소리, 그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 그리고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생각보다 적은 액수를 말했다.
은혜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곧 해결된다고 했으니까.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다.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첫 번째 송금 이후 알렉스는 더욱 다정해졌다. 매일같이 고마움을 표현했고 음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은혜 씨를 가장 먼저 초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혜 씨는 자신의 도움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고 불안감은 잠시 잊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렉스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며 연락해왔다. 정말 죄송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번에는 세관 통관 문제인데 추가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다. 은혜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미 발을 들인 상황이었다. 여기서 멈추면 먼저 보낸 돈까지 모두 잃게 될지도 몰라. 알렉스는 그녀의 그런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이번 일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은혜 씨의 도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주문처럼 은혜 씨를 호담했다. 그녀는 또다시 그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퇴직금의 일부가 그렇게 사라져갔다. 그 후로도 알렉스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긴급한 병원비, 법적 문제 해결 비용, 새로운 투자 기회 등 명목도 다양했다. 요구하는 금액도 점점 커져갔다. 은혜 씨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밤에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알렉스와의 대화는 더 이상 설렘이 아니었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은 초조함으로 변했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예전의 다정함 대신 은근한 압박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은혜 씨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와의 관계를 놓는다는 것은 자신이 투자한 감정과 시간 그리고 돈을 모두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자식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다. 딸 지연은 어머니의 변화를 심상치 않게 여겼다. 예전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난 모습, 전화를 걸면 당황하며 급하게 끊으려는 태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지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은혜 씨는 아무 일 없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 신경 쓰지 마라. 며 완강히 부인했다. 모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연은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주말에 친정을 찾은 지연은 은혜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스마트폰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알렉스 강이라는 낯선 이름과 수많은 메시지, 그리고 여러 차례의 해외 송금 내역을 발견했다. 지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머니가 온라인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액수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붙들고 따지고 싶었지만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니 섣불리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함께 고민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를 설득하여 함께 노인복지관을 찾았다. 지연은 미리 연락해둔 김민준 상담사에게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민준 상담사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은혜 씨를 맞이했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은혜 씨도 상담사의 진심 어린 경청과 공감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머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얼마나 애태우셨을까요? 김민준 상담사의 말에 은혜 씨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렉스와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한참을 울고 난 은혜 씨에게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께서 겪으신 일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상대방은 어머님의 외로움과 따뜻한 마음을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맨스 스캠.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였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은혜 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알렉스가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함, 위로, 약속들이 한순간의 거짓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허망한 것에 마음을 주었는지 깨달으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수치심과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견딜 수 없었다. 지연은 무너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다. 김민준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며 조용히 기다렸다. 감정이 조금 진정되자 상담사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알렉스가 보낸 사진들이 인터넷에서 도용된 유명인의 것이라는 점, 그의 이야기 속에 앞뒤가 맞지 않는 허점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그가 사용한 송금 방식이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자금색 루트라는 점까지. 은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날 이후 은혜 씨는 방 안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다. 지연은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와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원망과 질책의 말을 쏟아내던 지연도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나쁜 놈이지. 우리 같이 힘내서 이겨내자. 응? 김민준 상담사 역시 꾸준히 은혜 씨와 연락하며 심리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는 은혜 씨가 겪고 있는 감정들이 사기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며 결코 그녀가 유별나거나 어리석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은혜 씨는 지연과 상담사의 도움으로 아주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겪었던 일을 똑바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알렉스 강과의 모든 대화 기록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다. 예전에는 달콤하게만 들렸던 그의 말들이 이제는 얼마나 교묘한 거짓이었는지,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는지 선명하게 보였다. 분노와 함께 반드시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은혜 씨는 지연과 함께 알렉스와의 대화 기록, 송금 내역, 그가 보낸 사진 등 모든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 민원실에 문을 두드렸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젊은 경찰관은 은혜 씨의 이야기를 건조하게 들었다. 어머님, 이런 사건은 사실 범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경찰관의 말은 절망적이었지만 은혜 씨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신고는 해야겠어요. 그래야 제 마음도 조금이나마 편해질 것 같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찰 수사는 예상대로 더디게 진행되었다. 알렉스가 사용한 계좌는 대포 통장이었고 IP 주소는 여러 나라를 경유하도록 조작되어 있었다. 그가 보낸 사진 속 인물은 전혀 상관없는 외국 모델이었고 그가 언급했던 모든 배경과 이야기는 철저히 허구였다. 알렉스 강이라는 인물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도 같았다. 은혜 씨는 때때로 깊은 무력감에 빠졌지만 지연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아 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라며 위로했다. 사기꾼의 행방은 묘연했지만 은혜 씨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딸 지연과의 관계였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모녀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지연은 바쁜 시간을 쪼개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왔고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은혜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민준 상담사의 권유로 은혜 씨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처음에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교육 강연이 열렸다. 은혜 씨는 망설임 끝에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그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은혜 씨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은혜 씨의 얼굴에는 예전의 온화한 미소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그날의 악몽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좌절하지 않았다. 창가에는 지연이 선물한 새로운 난초 화분이 햇살을 받으며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은혜 씨는 그 작은 생명에게 물을 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